시킵니다. 자, 몇 페이지 펴시면 되냐면 97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97페이지. 자,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자, 2차 부등식을 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그래프를 조금 그려서 풉니다. 1차랑은 조금 달라요. 오케이? 자,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예를 들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은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어. 단 a는 양수라고 한번 쳐볼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럼 이런 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푸셔도 상관없으나,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당연히 a가 양수니까 저렇게 이차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x축을 대충 긋는 거예요. 대충.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 납득되니? 자, 그 다음에 순서를 딱 정해줄게. 자, 1번 뭐부터 찾으셔야 하냐면 해를 찾는 겁니다. 해 찾기가 1번이에요. 자, 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요 교점이죠, 그죠? 요 교점을 일단 찾습니다.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1차 부등식 풀 때랑 비슷한 요령으로 풀 거예요. 그 그래프를 그려놓고 어떤 게 더 위에 있는지 찾아서 비교를 했잖아, 그지? 얘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자, 너를 y라고 생각하고 너를 y라고 생각하면 좌변은 이 흰색 그래프겠죠, 그죠? 우변은 y는 0이니까 무슨 축? x축입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x축이 더 어떤 부분인 거야?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더 위에 있는 부분을 찾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자, 그럼 x축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어딥니까? 요 사이, 요 부분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x값은 요 두 근의 어디인 거야? 사이야, 바깥쪽이야? 사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래서 요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다? 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근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스텝 2가 뭡니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사이인지 혹은 바깥쪽인지, 두 근의 사이인지 혹은 두 근의 바깥쪽인지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판단을 내려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뒤에 EX 6번에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래.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아봐 라고 했어. 1번이. 맞지?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자, 그러면 우리는 분홍색이 위쪽에 있는 부분을 찾아야 돼? 분홍색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찾아야 돼? 아니면 흰색으로 따지자. 흰색이 더 분홍색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 아래쪽에 있어야 돼? 위쪽에 있어야겠죠. 그죠? 그 위쪽에 있는 부분은 요 근에 해당하는 요 근의 사이 쪽입니까? 바깥쪽입니까? 바깥쪽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답을 뭐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또는 붙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또는 x가 2보다 어떨 때? 클 때 라고 적어주시면 답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2번에 해당하는 똑같은데 0보다 어떤 부분? 작은 부분을 찾아봐 라고 하면 요거는 흰색이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어떤 부분이야? 사이야, 바깥이야? 저 두 근의 사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답을 뭐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x가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 있을 때 라고 적어주시면 이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납득되셔요? 별거 있어 없어? 별거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항상 자주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물론 저렇게 2차 부등식을 풀어라라는 문제도 자주 나오지만 반대의 경우도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거꾸로 뭘 알려주고 2차 부등식의 해를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2차 부등식이 어떻게 생겼겠니? 하고 물어보는 문제도 나와 안 나와? 나온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예를 들어서 x가 어떤 2차 부등식의 해가 x가 1부터 2 사이에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최고차항이 1인 이 2차 부등식을 한번 찾아봐. 니들이 세워봐 라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세우시면 돼요? 자,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어떻게 구했지? 1번 해를 찾은 다음에 4인지 바깥인지 판단을 내렸어. 맞지? 그럼 요 1, 2에 해당하는 요 친구는 뭐에 해당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렇지. 해에 해당하는 친구들인 거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뭐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1이랑 2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그러면 얘가 식이 어떻게 써지겠어요? x-1 곱하기 x-2로 써진다는 거. 납득되시죠? 최고차항은 1인 경우라고 내가 방금 말했으니까 앞에 따로 뭔가를 붙이진 않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대충 그려도 돼.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두 근이 1이랑 2죠. 맞죠? 사이래 0보다 큰 부분을 찾은 거야? 작은 부분을 찾은 거야? 그러면 0보다? 그렇지. 작은 부분을 찾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가 0보다 작다. 만약 여기 등호가 들어갔으면 여기도 등호만 넣어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죠? 괜찮죠? 네. 그래서 해가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별거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진짜 별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의 해가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얘가 이렇게 접하고 있어. 중근을 가져.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자, 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아봐 라고 했어. 자,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니? 뭐라고 대답하면 돼? 그냥 그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대답을 해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fx가 0보다 어떨 때? 클 때는 어떻겠니? 하고 물어봤어. 자, 여기를 a라고 쳐볼게요. 뭔 말인지 납득되시죠?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대답해주면 될까요? 그렇지. A 제외하고 전부 다라고 대답해주죠.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답은 A냐? 실수 전체에서 A 하나 빼고 전부 답니다 라고 대답해주죠.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수학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요, A 빼고 전부 다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x가 a보다 작은 실수, a보다 작은 놈들,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큰 놈들. 그러면 이거 다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a 빼고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건 그냥 표현의 차이일 뿐이야. a 빼고 a를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적어도 완전 막 틀려먹었다는 아닌데 이렇게 쓰는 게 최고로 안전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납득되시죠? 요거는 왜 이렇게 됐다? 적혀 있어서 그래요. 납득되니? 자, 두 번째.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자, 그럼 이때는 해가 뭐겠어요? 이때는 요거 하나 풀어. 뭔 말인지 이해됐지? 같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0 될 때 그거 딱 하나. 즉 x는 a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이렇게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뭐로 튀어나올 수도 있어. 대부분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오잖아. 위에처럼. 그지? 혹은 실수 전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지? 근데 아주 가끔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푼 것처럼 해가 나올 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자, 그럼 만약에 fx가 0보다 작을 때는 해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해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이럴 땐 그냥 해가 없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나는 그냥 x라고 적었지만 여러분은 해가 없다라고 적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괜히 해 x 쳤다가 감점 나가면 나옵니다. 선생님 따라서 틀렸대 이러지 말고. 그지? 해가 없다라고 적으셔요. 그 세 글자 더 적는 게 귀찮진 않잖아. 그지? 뭔 말인지 납득됐니? 이런 식으로 특수한 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방금 했던 것 중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뭐겠어? 당연히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거랑 해가 없는 걸 좀 많이 물어보겠죠.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내가 뒤에 따로 빼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가봅시다.
이거 아니군. 네, 128페이지로 가봅시다. 128페이지. 이거 지워도 되겠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만 더 들어보셔야 돼요. 자, 128페이지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입니다.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1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게 항상 성립을 하고 싶어요. 단, 괄호 옆에다 적어놨죠. a는 양수의 경우. 납득되셔요? 자, 그러면 이런 걸 판단을 내릴 땐 그래프 개형을 대충이나마 그려보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안 그리시고 그냥 머릿속으로 툭툭툭 처리하고 나가셔도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그려볼게. 처음이니까. 알겠지? 자, 2차 함수는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니? 자, 이 다음에 직선을 3개를 그으시면 돼요. 어떤 직선? X축을 3개를 이렇게 그어보는 겁니다. 뭔 말인지 납득이 됐을까? 자, 첫 번째를 1번, 두 번째를 2번, 세 번째를 3번이라고 해볼게. 괜찮니? 자,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고 싶대. 맞지? 그러면 1번 케이스면 항상 0보다 큽니까? 아니죠. 그죠? 이 0보다 작아진 요 아래로 내려온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죠? 자, 2번 케이스면 항상 0보다 큽니까? 아니죠. 뭐 하나 때문에 안 돼요? 접해 있는 요거 하나 때문에 안 돼요. 맞죠? 자, 그럼 뭐밖에 안 돼? 3번 케이스밖에 안 됩니다. 뭔 말인지 납득이 돼? 납득돼? 자, 3번 케이스밖에 안 되고, 자, 3번이면 이 2차 함수랑 x축이 맞나 안 맞나? 안 맞나요? 즉, 바꿔 말하면 뭐가 없어요? 그렇지, 실근이 없어요. 해가 없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무슨 말인지 납득되셔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순서를 조금 잘못 써놔서 3번으로 바로 가볼게. 3번. 여기 뭐가 들어갔어? 3번에는 등호가 들어가 있어. 보면 알겠지? 그지? 자, 등호가 들어가면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케이스가 가능합니까? 1번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3번은 당연히 될 거예요. 맞죠? 근데 뭐도 돼? 이 경우에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2번도 돼? 안 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같아도 괜찮은 거니까 이번에는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번엔 판별식이 0보다 작다에다가 뭐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 경우엔 등호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되십니까? 자, 2번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요거는 0보다 작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a가 이번엔 무슨 수야? 음수인 거야. 자, 그럼 이번엔 그래프를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야 돼? 위로 볼록하게 그려야 돼? 위로 볼록하게 그려야 돼. 자, 되시죠? 자, 이번에도 직선 3개 이렇게 x축 3개 쭉쭉쭉 그어보겠습니다. 위에부터 1, 2, 3으로 할게요. 괜찮나요? 자, 이때 항상 0보다 작고 싶어. 자, 그럼 1, 2, 3 중에 가능한 x축의 위치는 어디야? 1번밖에 없다는 사실을 방금 전에 하면서 유사하게 봤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1번도 마찬가지야.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해? 작아야 해요. 이해되셨어요? 여기 또 등호가 들어갔어. 4번 보면. 그지? 등호가 4번에 들어가 있어. 등호가 들어가면 2번도 가능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또 뭘 넣어주면 돼? 등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되시죠? 자, 그러니까 항상 성립할 조건은 결국 뭘 따라가요? 항상? 판별식을 따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납득되셨죠? 자, 그럼 해가 없을 조건은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해가 없을 조건. 유사하게 그래프 그리셔서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어떤 경우 해볼까?
작은 경우 한번 해볼까? 이번에 0보다 작은데 자, A는 양수라고 쳐봅시다. 무슨 말인지 납득되셔요? 자, 그러면 A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지? 자, 똑같이 1, 2, 3 그었어. 당연히 여러분 문제 풀 땐 1, 2, 3은 없으셔도 돼요. 그냥 내가 지칭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1, 2, 3 중에서 얘가 해가 아예 없고 싶어. 그러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이 아예 없고 싶어. 그러면 몇 번 또는 몇 번이면 되겠어? 2번 아니면 3번이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납득되셔요? 괜찮죠?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같아도 되나? 같아도 되나? 같아도 괜찮죠? 0보다 작은 부분이 없으라 그랬지. 그치? 그러면 0인 부분은 있어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납득이 됐을까? 그러니까 뭘로? 그냥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직선 세 개 찍찍찍 그어서 판단을 내려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등호 넣느냐 마느냐 되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주관식 답을 써야 되는데 등호를 빠뜨리고 썼어. 틀렸어. 선생님한테 가서 빌었어. 선생님 제가 등호 하나 빠뜨린 건데 이거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자, 맞게 처리해줘요 안 해줘요? 절대로 안 해주십니다. 절대로. 알겠지? 부분 점수 바랄 수도 없어. 등호가 빠지면 아예 다른 부등식이야. 알겠지?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항상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문제 답 계속 달라집니다. 특히나 모세라 그랬을 때, 개수세라 그랬을 때 엄청나게 달라지죠. 그죠? 양끝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져 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유의하셔야 돼 항상. 자,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해가 없다도 이런 식으로 그려서 판단을 내려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납득되셔요? 그러면 해가 있든 해가 모든 실수든 해가 없든 일단 판별식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는 문제마다 다르고 조건마다 조금씩 달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지? 모든 실수에서는 원래 붙어있던 등호를 따라갑니다. 오케이? 반대로 해가 없을 때는요 반대로 가요. 오케이? 근데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려서 판단을 내리시면 돼요. 그려서 판단 내리는 게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납득됐니?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몇 개만 풀어봅시다. 아시겠죠? 자, 1번부터 이거 지워도 되겠죠? 얼추 정리를 하셨을 거라 믿겠습니다. 자, 1번부터 1번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 플러스 3이 0보다 어떻다? 작다라는 이런 2차 부등식이 있어.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는 선생님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판별식 써보면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맞지? 자, 그럼 요거 풀면 뭐가 돼? 마이너스 6 플러스 2니까 k가 몇부터 몇 사이? 마이너스 2부터 6 사이. 답이 몇 번? 1번이다 라고 하시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낚시용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귀찮더라도 한 번 정도는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셔요. 자, 얘는 이렇게 생겼어. 어찌됐건. 맞지? 무슨 말인지 납득되지? 자, 여기 그어지거나 여기 그어지거나 여기 그어지거나 셋 중에 하나야. 맞지? 자, 1번이던 2번이던 3번이던 얘가 항상 0보다 작은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초에 그런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한번 그려보셔요. 이거 그리는데 뭐 몇 초나 걸리니? 그지? 무슨 말인지 납득됐지? 답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런 K값은 없다가 라고 쓰셔야 돼요. 뭐 때문에? 최고차항이 양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납득됐을까? 납득됐을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얻어갈 교훈이 뭐야? 아, 판별식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구나? 최고차항의 개수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까? 납득이 됐을까? 자, 유의하셔요. 그냥 이거 가장 빠르게 제대로 판단하는 방법은 뭐야? 뭐 외우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그냥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한 10초 정도만 투자해서. 그지? 그러면 헷갈릴 일 없으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그럼 2번은 a-1 x제곱 마이너스 2 a-1 x 플러스 6이 0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방금 해봤다시피 판별식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고? 최고차항의 부호도 중요하다고. 맞지?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겠니? 이렇게 생겨야겠니?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오른쪽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절대로. 무슨 말인지 납득되셔요?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얘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아까 해봤다시피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맞죠? 자, 그래서 당연히 뭐 순서는 여러분 맘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최고차항의 부호가 양수여야 된다, 음수여야 된다? 양수여야 하겠더라. 조건 하나와. 그죠? 되죠? 뭔 말인지. 자, 두 번째. 판별식이 이제 a-1의 제곱 마이너스 6 a-1이 0보다 어때야 한다? 작아야 한다. 같아도 되나? 같으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전개를 하셔서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죠? a-1이 뭐인 게 보여요? 공통인 게 보이죠? 그죠? 나 같으면 a-1로 그냥 묶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a-7로 이렇게 묶일 것 같네요. 납득되셔요? 아, 뭐래 병신 마이너스 5죠? 미안합니다. 네, 맞잖아. 아, 7 맞잖아. 그치? 미안. 자,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으려면 a가 몇부터 몇 사이에 있어야 돼? a가 1부터 7 사이에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a는 몇보다 커야 해? 1보다 커야 하겠죠. 그죠? 얘네 둘이 어떻게 되는?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그냥 a가 1부터 7 사이죠.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죠? 그래서 a가 1부터 7 사이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뭐다? 2부터 6까지니까 2, 3, 4, 5, 6, 5개. 그죠? 납득되시죠? 네. 자, 5번이다. 자, 3번. 아, 선생님 똑같은 문제인데요. 그죠? 자, k-2 x제곱 플러스 2 k-2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이런 부등식이 있습니다. 맞죠? 이 부등식이 모든 해를 갖지 않도록 하고 싶대. 맞지? 자,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 하려면 자, 그래프가 위로 볼록해야 돼? 아니면 아래로 볼록해야 돼? 아래로 볼록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k-2가 음수여야 되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해? 작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k-2의 제곱 플러스 3 k-2가 0보다 작아야 하는데 이거 그냥 묶어놓고 씁시다. 괜찮죠? 네. k-2 곱하기 k 플러스 1로 묶일 것 같네요. 이게 0보다 작으면 되겠다. 같아도 되나? 같아도 되나? 같아도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여기 등호가 들어있는 걸 보니 0인 지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얘니까 자, k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 있는 거야. 맞지? 납득됐니?
자, 근데 이거 첫 번째 식 풀면 k가 2보다 작다니까. 맞죠? 자, 겹치는 부분 찾으면 어디예요? 그냥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게 답이다. 맞아? 틀려? 틀렸어요. 틀렸어요. 오? 맞다며요. 뭐가 안 들어가서 틀렸냐면 등호가 안 들어가서 틀렸어. 선생님, K-2가 0보다 작아야 된다며. K가 2보다 작아야죠. 등호 갑자기 왜 들어갑니까? 그죠? 앞에서도 등호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번 문제에서 얘는 왜 갑자기 들어가는데요? 자, 앞에 문제랑 뒤에 문제랑 딱 두 글자 차이 난 것 때문에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이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시작할 때. 잠깐 봐봐. 시작할 때. 그렇지. 2차 부등식이란 말이 붙어 있었어. 맞지? 그러니까 최고차 항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애초에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근데 3번을 봐봐. 시작할 때 뭐라고 하고 시작해? 그냥 무슨 식? 부등식이라고 하고 시작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최고차 항이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0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경우는 애초에 2차 부등식이 아니니까 따로 어떻게 생각해? 따로 빼서 생각하지.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납득됐을까? 자, 그러면 K에다 2를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자, 앞에 어떻게 돼? 날라가. 뒤에 1차 항도 어떻게 돼? 날라가. 뭐만 남아? 마이너스 3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만 남아요. 맞습니까? 쟤는 무조건 성립해 안 해? 무조건 성립을 안 하지. 그치? 그러니까 K가 2면 해가 있어 없어? 없다 이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될까? 납득이 됐을까? 자, 그러니까 K가 2일 때도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을 하지 않는 부등식, 즉 해가 없는 부등식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K가 2여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은 거. 그러니까 여기다 등호를 넣어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무슨 차이 때문에? 되게 사소한 차이지만 그냥 부등식이냐 2차 부등식이냐의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알겠지? 이거 되게 자주 나온다 시험에 낚시로. 알겠지? 무슨 말인지 납득됐지?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항상 여기서 계속 체크를 해야 돼. 무슨 부등식인지, 2차 부등식인지 아니면 그냥 부등식인지. 무슨 차이가 생긴다고? 2차 부등식이면 최고차항이 0일 수가 없어. 이걸 생각하면 안 돼. 오히려 빼놓고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그냥 부등식이면 최고차항이 0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낳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문제는 대부분 최고차항이 0인 걸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틀릴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오케이? 납득이 됐을까? 무슨 말인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부등식인지 2차 부등식인지. 아시겠죠? 네. 아까 말했다시피 요 등호 하나가 빠졌어. 부분 점수 주세요. 통해 안 통해? 절대 안 통해. 그냥 틀린 거야 이거는. 선생님이 대놓고 생각해야 될 부분을 던져주셨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한 거니까 그냥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주의하셔요. 부등식인지 2차 부등식인지 항상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부등식 파트에서 이런 낚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아우 머리 아파. 머리가 아프지. 소리 질러. 조용조용 말할까? 그럴 수 없지. 해보자. 자, 4번. 자, X에 대한 두 부등식. 자, 그럼 2차 부등식 쪽이 이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제 너무 많이 해봤으니까. 그죠? 판별식이 0보다 어떠면 되겠어?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맞죠? 얘는 최고차항에 뭐 문자가 붙어있지도 않으니까 딱히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납득되죠? 네. 근데 첫 번째 부등식 1차가 조금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긴 한데 혹시 몰라서 한번 넣어봤어. 자, 3x-a가 해가 이때 없대? 없대. 맞지? 뭔 말인지 납득되지? 자, 얘가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얘가 해가 없으려면. 자, 얘가 해가 없으려면 무슨 짓을 하시면 돼요? 얘가 해가 없으려면 1차 부등식은 반드시 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조건 있어. 생각해봐.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뭐로 주든 0보다 작다로 주든 0보다 크다로 주든 일단 해는 있어 없어? 반드시 있겠죠.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뭐 크다 작다 이런 게 차이만 생길 뿐.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나도 되니? 근데 얘는 해가 아예 이때 없대. 없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1차 부등식에 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지? 무슨 뜻이야? 얘는 1차 부등식이 아니었다는 뜻이야. 그냥.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얘가 1차 부등식이 아니게 되고 싶으면 뭐가 사라져야 해요? x가 사라져야 해요. 그죠? a가 얼마란 얘기야? a가 3이었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납득됐니? 네. 그래서 a가 3이었구나. 그러면 자, 이게 사라지고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로 변합니다. 자, 이 부등식은 틀렸죠? 그냥.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그냥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죠? 네. 그래서 4번 1차 부등식에 해가 없다 혹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를 판단을 내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일단 1차항이 없어야 돼요. 있으면 안 돼. 납득됐니? 무슨 말인지? 네. 자, 뭐 그 뒤에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 2차 부등식은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5번 머리 아파. 자, 5번도 그냥 여러분들한테 넘겨도 되겠습니까? 자, 5번 가나를 모두 만족하는 정수 K의 값의 합은 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데 맞지? 자, 그럼 당연히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겠어? 크거나 같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에 나오는 거 2차 부등식이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한다. 맞지? 자,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내리면 되겠니?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겠다라고 하셔서 그 두 개 푸셔서 겹치는 부분에 있는 정수 찾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넘어가도 될까요? 이 정도는? 풀 수 있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할만하지? 아닌가? 그렇지 않니? 그렇다고 했죠. 자, 봅시다. 다음 거. 정수 개수 구하기입니다. 정수 개수 구하기.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왜? 이게 개어렵거든. 자, 일단 1번.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 난도를 조금 맛보기로 다룰 거거든. 맛보기로. 근데 그 최고 난도가 좀 많이 어려워. 알겠지? 이게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요. 가끔 튀어나오면 여러분들이 대처 방법을 아예 모르거나 혹시나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 여기서 시간 잡아먹을까. 괜히 틀린 풀이로 시간 잡아먹을까 이제 하는 거라서 그냥 아 저런 문제에서는 그냥 저런 문제가 나오면 넘겨버리면 되겠구나 라고 것만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개수색입니다. 개수색이. 이런 문제 풀면서 많이 봤어 안 봤어? 봤을 거야. 그지? 근데 일단 내가 충격 먹은 게 여러분들이 정수 개수를 세라 그랬을 때 20개가 넘어가면 잘 못 세더라고. 정확히 말하면 21개. 그죠? 이렇게 10개, 그 다음에 발가락 10개, 그 다음에 그 A반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 자기는 21까지 셀 수 있대. 그래서 20개밖에 없잖아. 그랬더니 하면서 21개까지 자기는 셀 수 있대. 훌륭하다. 그래. 이러니까 내가 너희를 묵가오가라고 부를 수 없는 거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개수 세는 걸 잘 실수를 많이 해서 그지? 요거 한 번만 해볼게. 예시 몇 개만. 자, 그럼 9부터 뭐 해볼까? 숫자 172 정도 해볼까? 172 정도. 자, 요 사이에 정수 x가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빨리. 이걸 일일이 세진 않잖아, 여러분들이. 그지? 어떻게 세? 빼지. 그지? 대부분 어떻게 해? 172에서 9 뺀 다음에 또 못 빼요? 1 추가로 빼죠. 아니구나. 그냥 172에서 9 빼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푸셔도 그 다음에 여기 등호가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 들어가면
그치? 플러스 1 하지. 이쪽에 들어가도 플러스 1 하죠. 그죠? 양쪽에 다 들어가면 어떡해? 그런 식으로 하죠. 뭔 말인지 이해되셔요? 해도 돼? 둘 다 없어. 빼기 1하는 거 맞잖아.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빼기 1 해야 되잖아. 그지? 아이씨, 너 때문에 헷갈렸어. 자, 그쵸? 이렇게 빼기 하면 헷갈려요. 그죠? 이걸 물론 완벽하게 외우고 숙지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 방법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나는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해봐. 난 그냥 이렇게 세. 알겠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세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세면 좀 헷갈릴 일이 덜하다 이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9부터 172는 결국 몇부터 몇 가지의 숫자를 세는 거야. 10부터 172까지의 숫자, 171까지의 숫자가 몇 개인지 세면 돼.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숫자가 몇 개 있는지 셀 때요. 저는 그냥 1부터 셉니다. 1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돼? 1부터 171까지 우선 숫자가 몇 개 있는지 센다고. 왜? 이건 몇 개인 게 자명하니까. 171개인 게 너무 자명하잖아. 맞지? 그래서 171을 일단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근데 몇부터 세고 싶어? 사실 구체적으로는 10부터 세고 싶은 거지. 그럼 이 앞에 있는 몇 개를 덜어내면 되겠어? 앞에 몇부터 몇 가지를? 1부터 9까지를 덜어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1부터 9까지는 숫자가 몇 개 있어? 9개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난 이렇게 세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 등호가 들어갔어. 자, 그럼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세면 돼? 10부터 172까지 세면 돼. 맞지? 그래서 172에서 얼마를 빼는 거야? 9를 빼는 거야. 아까 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다들 되니? 네. 저는 이렇게 세요. 그러면 딱히 헷갈릴 일이 없어요. 오케이? 뭐 빼기 1 더하기 1 왜 하는 건데? 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저렇게 하면 애초에 그런 걸 고려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딱히 헷갈릴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셉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를 어디다가도 적용할 수 있겠어? 얘가 무슨 수로 바뀌어도? 문자로 바뀌어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자,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1부터 2n 사이에 정수가 몇 개 있어? 하고 누가 물어봤어. 자,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 자, 나는 그냥 1부터 2n 마이너스 1까지 숫자 개수를 셀 겁니다. 맞죠? 그럼 아주 간단하게 2n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할 수 있어. 이거 참고로 실전에서 내가 이렇게 숫자를 쓰고 있진 않아. 그치? 그냥 머릿속으로 암산을 하지. 지금은 여러분들은 설명용인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부터 세야 돼? n 플러스 2부터 세면 돼. 맞지? 그럼 요 앞에 있는 몇 개의 숫자를 덜어내면 돼? n 플러스 1개의 숫자를 덜어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빼기 n 플러스 1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뭐가 돼? n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 되셨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양수일 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음수일 때는 for example 마이너스 n부터 2n까지.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빼십니까? 똑같이 빼고 빼기 1 하면 나오나? 3n 마이너스 1인가? 개수가? 네? 맞긴 해요? 근데 나는 그냥 얘도 이렇게 셉니다. 들어보셔요. 그냥 내가 이렇게 센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세야 된다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나는 양수음수를 따로 쪼개서 세요. 그냥. 오케이? 여기 양수가 몇 개야? 2n 마이너스 1개가 있어. 맞죠? 음수는 몇 개가 있어요? n 마이너스 1개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n 마이너스 1을 더해요. 자, 이 다음에 요 사이에 우리가 뭘 빼놓고 셌어요? 양수 따로 셌고 음수 따로 셌잖아. 그지? 뭘 뺐어? 1 뺐죠. 0 뺐죠. 미안. 0을 뺐죠.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얼마 해주는 거야? 0.
0 하나 센 거 플러스 1을 해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되는 거야? 3n-1이구나 라고 나는 셉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가는 방법, 그다음에 옛날에 쓰고 계셨던 게 익숙하다면 옛날에 쓰고 계셨던 방법을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센다 이거야. 또 다른 선택지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앞으로 20일 넘는 숫자를 꼭 잘 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러고 있지 말고. 자, 나도 되니?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이런 문제가 있죠. 자, x-a 곱하기 x-1이 0보다 작대. 자,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뭐 2개다. 막 이런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자주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문제는 일단 요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면 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 1 쓰면 돼. 맞지? 수직선상에 표시를 해서 찾겠다 이거. 자, 그럼 a는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몰라? 근데 어떻게 해? 조건이 없는데. 그지?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클 때, 작을 때 둘 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만약에 2개다 그러면 큰 쪽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 3이 요 구간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 돼 있어야 돼. 맞지?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돼? 3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될 거야. 맞니? 뭔 말인지 알아되셔요? 4보다는 어때야 돼요? 4보다 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알겠죠? 그러면 뭐가 안 되니까? 2개가 안 되고 몇 개가 돼버리니까 3개가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A가 몇부터 몇 사이에 있어야 된다? A가 3부터 4 사이에 있어야 된다. 자, 근데 부등식을 세웠잖아. 그치? 그럼 항상 뭐 주의하면 좋다고?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조금 주의해서 봐줘야 돼. 알겠지? 자, 등호가 3쪽에 들어갔어. 3이 됐어. A가 3이 됐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딱 됐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정수 개수가 2개가 돼야 안 돼요? 돼, 안 돼? 안 되죠? A가 3이면 뭔 말인지 이해됐지? 맞지? 자, 그럼 이 사이에 숫자가 몇 개밖에 없어? 정수가 1개밖에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4가 되면요. 4가 됐어. A가 4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사이에 정수 몇 개야? 2개죠. 그래도 4가 들어가진 않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죠? 네. 그래서 4에는 등호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납득했니? 무슨 말인지? 이거 잘 따져야 돼. 이거 틀렸어. 등호 빠뜨려서 뭐 틀렸어. 그러면 부분점수 그딴 거 없다고. 알겠지? 줄 리가 없어. 자, 당연히 반대쪽도 근데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야 되겠지. 그지? 여기 반대쪽 0, -1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2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겠지. 그지? 그래서 A가 -1보다는 작고 -2보다는 커야 된다. 자, -1이어도 되나? 안 되죠. 그죠? -2인 건 괜찮나? 괜찮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등호를 이렇게 넣어줘도 괜찮겠다 라고 푸시면 끝났죠. 답이 얘 또는 얘입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죠? 괜찮습니까? 네. 자, 이게 자주 나오는데 제일 간단한 패턴입니다. 간단한 패턴. 오케이? 자, 개수를 세라. 개수가 몇 개다. 그거에 맞춰서 이런 값을 정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들은 대부분이라 그랬어. 알겠지? 자, 이게 패턴 1이야. 패턴 1. 오케이? 패턴 1. 한 끝은 고정을 시켜줍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한 끝은 숫자로 딱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한쪽만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럼 걔는 풀만해, 안 풀만해? 풀만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패턴 2 어떤 문제가 나오겠어? 뻔하죠? 굉장히 뻔하죠? 양 끝이 둘 다 고정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쪽이 뭐 x-n 곱하기 그지? 뭐 x-m-1 뭐 이런 식으로 아니 n-1 말고 뭐 n-3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 이렇게 주는 거지. 이게 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나도 되셨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런 게 나왔을 때는 또 두 가지로 갈려요. 자, 첫 번째 그래도 대손을 줍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n이 커, n 플러스 3이 커 하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뭐가 커? n 플러스 3이 크겠지. 그지? 정수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근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줬어요. 하나가 n인데 하나가 2n 플러스 3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n은 정수야, 자연수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n이랑 2n 플러스 3 중에서 뭐가 커? 하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당당하게 뭐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이거 당연히 2n 플러스 3이 크죠? 라고 대답하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왜요? n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야. 그럼 얘 얼마야? 마이너스 4지.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5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뭐가 더 작아? 2n 플러스 3 쪽이 더 작아져 버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대소가 이런 식으로 완전 명확하게 주어진 방금 n이랑 n 플러스 3 같이 대소가 명확하게 주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그죠? 대소가 없는 경우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대소가 없으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푸셔야 해요? 둘 다 해봐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n이 클 때를 가정해서 한번 구해보고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2n 플러스 3이 더 클 때를 가정해서 한번 구해봐야 된다. 무슨 말인지 납득됐니? 괜찮니? 여기까지? 요거 주의하세요. 특히나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 일반고에서도 여기까지는 나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대소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구해봐. 물론 더 많은 학교에서 여기다 범위를 줍니다. 어떻게? n이 뭐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그럼 대소가 결정이 되지. 확정이 돼버리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납득돼? 그러나 가끔 안 줄 때도 있어요. 여기까지 일반고에서도 종종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 둘 다 무조건 해보셔야 됩니다. 뭐가 크다고 함부로 재단하시면 안 돼요. 모양 보고. 알겠지? 나도 됐지? 아까 했던 것처럼 n 플러스 3처럼 명확한 게 아니면 하시면 안 돼. 알겠지? 자, 마지막 3번 케이스입니다. 3번은 솔직히 말할게. 나오면 제껴 그냥. 여러분이 못 풀어요. 자, 뭐냐면 근데 최소한 여기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깔려 있어요. 뭐가 깔려 있냐면 그래도 양 끝이 정수입니다. 그렇지 않아? 대부분 문제에서 개수세라고 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잖아? 그럼 n이 무슨 수라는 건 줘? 정수라는 조건 정도는 붙여줘. 무슨 말인지 납득돼? 근데 이거를 가끔 이를 꽉 깨물고 양 끝이 정수가 아닌 경우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러면 문제가 말도 안 되게 복잡해집니다. 자, 왜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들어보셔요. 자, 예를 들어서 A랑 X가 A랑 2A 플러스 1 사이에 있대. 무슨 말인지 납득돼? 2A 플러스 1이 더 크다고 그냥 가정을 한 거야. 알겠지? 납득되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등호가 들어갔다고 쳐보자. 자, 요 사이에 있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래. 괜찮니? 자, 그러면 이게 양 끝이 정수라고 쳐보자. 그러면 그냥 정수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체크를 해보면 돼. 자, 1이랑 만약에 간격이 3이야. 대부분 이런 거 풀 때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로 풀잖아. 그지?
자, 간격이 한번 3, 2라고 생각을 해보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간격이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1, 2, 3이니까 3개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뭔 말인지 납득이 될까? 괜찮아? 자, 근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야. 자, 근데 얘가 A가 정수라는 조건이 없어. 정수라는 조건이 없어. 그럼 얘가 유리수일 수도 있어, 없어? 있죠? 또는 무리수일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2분의 2, A가 2분의 1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똑같이 간격이 이만큼 떨어져 있어. 그럼 이 반대쪽은 얼마가 되겠어? 2분의 5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대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알겠지? 지금 이 2분의 1의 사례는. 무슨 말인지 납득되시죠? 자, 여기 2분의 5가 될 거야. 여기까지 납득? 되니? 자, 얘들아 생각해봐. 2분의 1부터 2분의 5 사이에는 정수가 몇 개 들어있어? 아까처럼 3개 들어있니? 아니지 않아? 그지? 몇 개 들어있어? 2개밖에 안 들어있어. 맞지? 그러니까 양 끝이 정수인지 혹은 유리수인지에 따라서 유리수, 정수가 아닌 수, 유리수, 무리수 둘 다 마찬가지. 오케이? 그거에 따라서 간격에 따라서 나오는 숫자가 달라져요. 정수 개수가 달라져.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도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양 끝이 정수인 경우랑 양 끝이 정수가 아닌 경우를 따로 분리를 해놓고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이것만 해도 빡세지, 그지? 근데 뭐도 안 줘? 이 정도 문제가 되면 대소도 안 줘요. 2A 플러스 1이 큰지 A가 큰지도 안 준다고.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케이스를 총 몇 개로 나눠야 돼? 4개로 나눠야 돼. 2A 플러스 1이 큰데 양 끝이 정수인 경우, 2A 플러스 1이 큰데 양 끝이 정수가 아닌 경우, 그 다음에 2A 플러스 1이 더 작은데, 그지? A가 더 큰데 양 끝이 정수인 경우, A가 더 큰데 양 끝이 정수가 아닌 경우, 총 4가지를 다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 없다면? 정수라는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양 끝이 고정도 안 돼 있는데 양 끝이 정수라는 조건이 없어. 그럼 그냥 튀어. 알겠지? 겁나게 풀어봤자 이것 때문에 시간도 엄청 잡아먹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풀어봤자 답이 틀리게 나올 겁니다. 왜요? 이걸 배제를 안 했기 때문에. 혹은 이걸 안 따지셨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됐을까? 예시가 뒤에 나와 있어요. 한번 풀어드릴 건데 그냥 저걸 보고 이런 조건이 비슷한 게 보이면 그냥 도망가야겠다라는 것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정말 적게 잡아도 5분은 잡아야 풀 수 있어. 알겠지? 여러분 계산이 정말 빨리빨리 들어와. 왜냐면 해야 될 케이스 분류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이런 거 풀 바에 다른 거 열심히 푸시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네. 자, 일단 요거 설명 끝났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번부터 한번 해보자. 자, 연립부등식 3x-7이 2보다 크거나 같고, 자, 2x 플러스 10이 그냥 좀 전개해서 쓸게. 괜찮지? 이게 5x-k보다 크다라고 하네요. 맞습니까? 네. 자, 요거 첫 번째 거는 풀기 쉬워, 어려워? 너무 쉽죠? 그죠? x가 몇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맞죠? 자, 두 번째 거 풀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거 풀면 x가 3분의 10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맞죠? 얘가 해가 있고 싶대. 맞지? 자, 그러면 이거 수직선상에 표시하면 3이 여기 있을 거고. 맞지? 자, 그러면 3분의 10 플러스 k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해가 존재하려면 1번, 2번. 1번, 2번. 저 2번에 있어야겠죠. 오른쪽에 있어야 이렇게 그려지면서 겹치는 부분이 생기겠죠.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죠? 그러니까 얘가 3보다 어때야 한다? 커야 한다. 같아도 됩니까?
같아도 됩니까? 예, 같은 것까지는 상관없겠네요. 3이 겹치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부등식 세워놓고 풀어주시면 K값의 범위가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죠? 네. 자, 2번은 좀 이따 하자. 알겠지? 2, 3번 좀 이따 하고요. 4번으로 가볼게요. 4번. 자, 연립부등식 x 플러스 2가 3보다 크다랑 그지? 3x가 a 플러스 1보다 작다를 풀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너무 쉽게 풀려요. x가 1보다 크다겠죠. 맞죠? 자, 두 번째 거는 풀면 x가 3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다가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납득됐니? 자,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들의 총합이 14가 되게 하고 싶어요. 맞지? 자, 그럼 얘도 수직선상에 한번 표시해 보시면 1, 맞지?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a 플러스 1이 어딘가에 있을 건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요 사이가 되겠죠. 겹치는 부분. 맞죠? 자,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정수의 총합이 14가 돼야 돼요. 자, 2, 3, 4까지 더하면 얼마야? 2, 3, 4 더하면 9지, 그지? 그 다음에 얼마까지 들어가주면 14가 되겠어? 5까지 들어가주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납득되시죠? 자, 요거 외에는 숫자가 더 이상 있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3분의 a 플러스 1은 몇보다는 커야 해요? 5보다는 커야 해요. 근데 몇은 넘어가면 안 돼요? 6은 넘어가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등호를 어디다 넣을지는 고민을 좀 해봅시다. 오케이? 자, 5여도 됩니까? 3분의 a 플러스 2 5여도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죠? 자, 6이어도 됩니까? 네, 6은 괜찮겠네요. 나도 되셨죠? 네, 그래서 요거 한번 푸시면 됩니다. 양변에 3 곱하고 뭐 1 빼고 하시면 되겠죠? 나도 되니? 네. 자, 5번. 자, 5번. nx제곱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n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한 개의 양수인 해를 갖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한 개의 양수인 해를 갖는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한 개인 양수인 해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거 정수인 해가 자 아니죠, 그죠? 이거 정수해의 개수가 아니에요. 뭐야? 그냥 양수인 해를 갖는다요. 맞지? 한 개. 선생님 부등식이 어떻게 해를 한 개밖에 안 가집니까? 뭐 했단 얘기야? 매우 높은 확률로 접했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납득되셔요? 납득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서 그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그러면 뭐 하나밖에 없어? 접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됐다는 얘기. 즉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어땠다는 얘기야? 뭐랬지? 0보다가 아니라 그냥 0이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하셔서 푸시면 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대망의 6번이에요. 6번. 여기다 지웁니다. 6번 하고 돌아가서 2, 3번 풀어드릴게요. 자, 6번은 어느 학교에 나와도 킬러 수준이에요. 봅시다. 그냥 이런 게 나오면 도망가시면 돼요. 자, 친절하게 인수분해 마저 해줬습니다. 2x-a제곱 플러스 4a 곱하기 2x-a가 0보다 작거나 같대. 맞니? 자, 그러면
얘 두 근이 뭐랑 뭐야? 2분의 a랑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4a야. 납득되니? 여기까지? 자, 뭔가 이상해요.